그래서 이 폼이 나오는데 우리가 정말 이 폼이 사라지면 굉장히 좋겠지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 구글 비디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비디오를 업로드하고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로 알고 있을 거예요. 근데 나도 이 사이트에 내가 찍은 비디오를 공유하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바로 이제 링크를 발견하고 그 다음이 웹폼 나오잖아요. 그런 식으로 구글도 마찬가지로 이 회원가입에 가장 먼저 뜨게 돼요. 사라지면 굉장히 좋겠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꾸준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사라지게 만들 수 있을지. 하지만 회원가입은 가장 첫 사이트를 방문해서 처음 관계를 맺는 그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. 그 다음에 관여도 높이기. 회원가입을 하는데 있어서 내가 이 사이트가 뭘 하는지,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뭘 얻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은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, 내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해와 이런 것도 또 계산해 볼 거 아니에요. 근데 이런 정보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회원가입만 무조건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,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사이트에 돌아보다가 아무 정보도 얻지 못하고 그냥 회원가입 당장 하라고 하면 이거 뭐야, 회원가입 먼저 해서 뭐 나한테 손해가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가기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아이워크의 키노트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트라이얼 시도할 수 있는 그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예거든요. 이런 것들을 줘서 사용자들한테 이 사이트는 무엇을 하고 있고 목적이 무엇이고 당신이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 여기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알고 있잖아. 그게 링크가 되어 있지 않고 그게 등록이 되지 않는 그런 뿐이지 전부 다 사용해 볼 수 있으니까 사용자들한테 알려주면 참 이렇게 관여도를 높여서 입력을 하기까지 좀 수월해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점진적인 관여이기 때문에 관여도를 높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라고 해요. 예를 들어서 또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, 어떤 사이트를 가입을 하는데 제가 이 웹폼 디자인을 읽으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. 가입을 하는 절차가 게임인 거예요. 게임을 해서 뭐 여기서 어떤 버튼이 내려오는데 내가 어딘가를 찾아갖고 가야 돼요. 근데 이 게임이 내 주소를 찾는 그런 게임이라면 내가 첫 번째 스테이지는 뭐 서울시로 가는 거예요. 어떻게 막 이동을 해 서울시로 가고, 그 다음에는 뭐 강남구로 가고 뭐 이렇게 압구정동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게임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어느새 내가 입력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뒤에 말씀을 드리게 되겠는데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지루하지 않도록, 또 그것도 선택할 수 있도록, 무조건 게임을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폼을 입력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지루하지 않게 그냥 간단한 게임으로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방법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웹 서비스에서 이렇게 겪을 초기 경험을 전개할 때는 폼을 접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왜 이 서비스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, 우리가 어떤 소셜 기획 같은 걸 할 때에도 이게 초기 사용자들이, 잠재적인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단골이 될 수 있고 이런 재방문 사용자가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.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중요한 역할이니까 그걸 따져봐야 하고요. 그 다음에 자동으로 생성되는 계정을 줄여 한다면 자신의 계정으로 접속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을 제공해야 돼요. 언제나 해결 방법, 명확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, 그런 것들을 알려줘야 하는 거고요.
그래서 입력 필드를 단순히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배치하라고 여기서 계속 뭐 나눠서 해야 되고 짧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무조건 나눠서 조금씩 하면은 그건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. 잘 사용을 해서 그게 무조건 효율성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잘 사용을 해서 어떤 부분에서 나눠야 하고 어떤 식으로 점진적인 관여를 하게 할 거고 그런 것들을 많이 기획을 해봐서 잘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마지막 챕터는 더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거든요. 이제 앞으로는 폼이 사라져야 돼요.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. 사라져야지 가장 좋은 디자이너, 그 사라진 폼을 만든 디자이너는 진짜 최고 멋진 디자이너라고 하거든요. 이렇게 사라져야 되는데 조만간 그렇게 폼을 없애기 힘들다면 폼을 유연하게 바꿔서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해요.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게임 같은 식으로 가입을 폼을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폼이라는 게 사라져서 다른 요소들이 인터랙션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창의적인 생각을 해보라고 그렇게 의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계속 변할 거고요.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이제 우프라는 홈페이지가 있고 폼 어셈블리라는 그 페이지가 있는데 이제 여러 부분에서 봤을 때 이 두 가지 홈페이지에서 만든 웹폼 디자인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어떤 예를 찾고 싶다 하시면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언제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말이 있잖아요. 폼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관점, 즉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하거든요. 이걸 절대 잊지 말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걸 먼저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사용자가 뭘 원하고 뭘 필요할까 그런 관점에서 먼저 봐야 된다고 합니다.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. 여기까지 제가 긴 웹폼 디자인 강의를 했는데요.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대한 책을 안 읽어도 이 강의를 들어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 봤어요.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또 부족하다 싶으시면 책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책 굉장히 좋은 책이니까. 네,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